안녕하세요, IM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TM32F107 CPU 보드에 포함되어 있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모두 2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AD 컨버터 예제를 살펴보면요, 프로젝트를 읽어 컴파일해서 플래시 다운로드를 했고요, 하이퍼 터미널을 열어 115,200bps로 설정했습니다. 이 예제는 AD 컨버터를 DMA 기능과 같이 연동해서 일정 시간마다 비동기 통신을 통해 아날로그 보드에 있는 가변저항의 전압값을 읽어 PC에 보내 하이퍼 터미널의 전압값을 출력해주는 예제입니다. 아날로그 보드에 있는 가변저항을 조정하게 되면 바뀐 전압이 PC 화면에 전송되어 나타납니다. 이 예제 구성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비동기 통신을 USB로 바꾸어주는 PL2303 모듈을 통해서 PC USB로 보내지고요, 아날로그 테스트 보드를 메인보드의 ADC, DAC 커넥터에 연결했고요, 에뮬레이터는 J-Link를 SWD 모드로 사용했습니다. 실제 구성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더넷 모듈과 AD 컨버터 모듈을 같이 사용해서 하는 예제인데요, 결과를 먼저 보면 프로젝트 오픈해서 컴파일 플래시 다운로드 했고요, 다 끝나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192.168.0.99를 입력하면 CPU 보드 내에 구성되어 있는 웹서버로 접속이 되고요, 설명서가 나옵니다. 클릭하면 LED 제어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오른쪽 아래 화면에는 CPU 보드 안에 있는 LED 상태가 보입니다. 웹에서 켜고자 하는 LED를 선택한 다음에 샌드 아이콘을 누르면 그 상태대로 LED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DC 스테이터스 바 부분을 클릭해서 보면 지금 현재 약 1.7V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변저항을 돌리면 전압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어드레스는 예제에 포함되어 있는 netconf.c 파일 안에 IP 어드레스 부분을 수정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더넷 실험 구성을 살펴보면 CPU 보드에 이더넷 모듈과 아날로그 테스트 보드를 연결했고요, 다시 이더넷 모듈은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됩니다. 인터넷 공유기에 내부 IP 네트워크 설정해서 내부 IP를 192.168.0. 얼마로 할당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니면 netconf.c 파일에서 IP 어드레스를 현재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할당되어 있지 않는 IP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캔 통신 예제입니다. 이 CPU 보드는 2개의 캔 통신 단자가 있어서 실험을 위해서 2개의 캔 통신 모듈이 필요한데요, 1번 캔 단자에서 자료를 출력하고 2번 캔 단자를 통해서 자료를 받게 되면 그 결과를 비동기 통신을 통해 PC 하이퍼 터미널의 상태를 나타내는 예제입니다. 오른쪽 아래 2개의 캔 모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서로 주고받는 상태가 나타나고요, 중간에 선 하나를 뽑아보면 자료 전송이 멈추게 되고 다시 연결하면 자료 전송이 재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제를 잠깐 살펴보면 서로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 값을 비동기 통신으로 보내고 전송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 통신 예제 구성을 살펴보면 PL2303 모듈을 통해 PC USB 포트로 자료 전송하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캔 통신 때문에 1번 비동기 통신을 사용하지 못하고 2번 비동기 통신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2개의 캔 통신 모듈을 사용했고 2개의 통신선을 외부로 연결했습니다. 실제 구성 사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D카드 모듈을 이용한 SD카드를 핸들링하는 예제입니다. 프로젝트 오픈해서 컴파일 다운로드 했고요,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비동기 통신을 통해 하이퍼 터미널을 열었습니다. 진행을 위해 CPU 보드 리셋 키를 누르면 SD카드 안에 있는 파일들이 보이고요, demo.txt 파일을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아래 부분을 보면 SD카드의 사용량과 남은 용량이 표시됩니다. 실험 구성을 보면 비동기 통신을 위해 PL2303 모듈을 이용했고요, SD카드 모듈에 SD카드를 넣어 CPU 보드에 SPI-1 커넥터에 연결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 사진을 참고해서 보시면
SD카드 모듈 맨 왼쪽에 CD 핀, 즉 카드 디텍트 핀을 따로 LED 원 점퍼를 빼고 왼쪽에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LCD 예제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 없이 제품에 포함된 LCD를 연결하고 컴파일 플래시 다운로드 하면 되고요. LCD의 배경 화면에 글자를 전멸하는 예제입니다. LCD 연결 방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같은 LCD를 가지고 터치 기능을 실험하는 예제인데요. 프로젝트 오픈 컴파일 플래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터치스크린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3개의 포인트를 입력받고요. 그 다음 LCD 위를 펜으로 그리게 되면 LCD에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U 보드에 USB 메모리 스틱을 핸들링하는 실험입니다. 프로젝트 오픈해서 컴파일 플래시 다운로드 하면 되고요. 비동기 통신을 위해 PC 하이퍼 터미널을 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시작하면 PC의 하이퍼 터미널과 CPU 보드에 연결된 LCD에 메모리 스틱의 정보가 뜨고요. 하이퍼 터미널에는 루트 디렉토리의 파일 리스트가 보입니다. LCD에는 메모리 스틱 안에 있는 picture.bmp 파일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CPU 보드 USB 단자와 메모리 스틱이 연결되어 있고요. PL2303 모듈을 통해 PC와 통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PS2 키보드 실험입니다. CPU 보드 PS2 단자에 연결된 키보드에서 누르는 문자가 PC 하이퍼 터미널에 나타나는 예제입니다. PS2 단자에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통신 모듈을 통해 PC에 자료를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PU 보드 안에 있는 음악이 출력되는 예제입니다. 전체 구성을 보면 CPU 보드에 VS1003 보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단자에서 별도로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PU 보드 프로그램에서 에코를 넣어서 스피커에 출력시켜주는 예제입니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다음은 전체 구성을 먼저 소개하면 CPU 보드에 있는 USB 단자에 키보드를 연결하고 LCD를 통해서 보면 처음에 키보드 정보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키보드 임이 감지되면 키보드라고 뜨고 키보드에서 누르는 자료가 LCD에 나타납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키보드를 빼고 마우스를 접속하면 마우스 실험 화면으로 자동 전환되고요.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커서도 같이 움직이고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그 정보가 LCD에 표시됩니다. 다음은 조이스틱 마우스 예제입니다. 전체 구성은 CPU 보드의 USB 단자와 직접 PC USB 포트와 연결하고요. USB 조이스틱 마우스 프로젝트를 오픈해서 컴파일 다운로드하고 나서 CPU 보드 내에 있는 조이스틱을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면 PC의 화면에 있는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게 됩니다. 즉, 이 예제는 CPU 보드가 PC의 마우스 역할을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전 예제처럼 CPU 보드의 USB 단자를 PC USB 단자와 연결만 하면 되고요. 예제를 컴파일 다운로드해서 실행하고 탐색기를 열어보면 USB 드라이브가 하나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포맷하라고 뜨게 되고 포맷을 완료하고 속성을 살펴보면 약 100KB USB 메모리입니다. 이 드라이브에 다른 곳에서 파일을 하나 카피해서 넣으면 복사가 되고요. 이 파일을 열어보면 내용이 보이고 내용을 수정해 저장도 할 수 있으며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수정된 내용이 다시 열립니다. 따라서 이 예제는 CPU 보드가 USB 메모리 역할을 하는 예제입니다. 이것으로서 STM32F107 보드 예제를 살펴봤습니다.